당신의 삶의 잔잔한 물가와 같은 평온함이, 당신의 삶에 쉴 만한 푸른 초장과 같은 쉼이 오늘 하루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우빈 씨 주연의 영화 스물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김우빈 씨가 만나는 여자친구에게 하는 대사인데, 자꾸 울어버릇 하지마.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 굉장히 잔인하고 매정한 말이죠. 이 영화를 보면 이 대사는 잔인한 대사가 아닌 김우빈 씨만의 위로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영화에서 김우빈 씨는 금수저로 나오기는 하지만 그는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대책 없이 오늘 하루를 즐기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미래를 걱정하고 항상 우울하며 힘들어하는 여자친구가 생기죠. 지금껏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에게 그녀의 힘듦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많은 고민과 걱정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힘들어해서 내일의 힘듦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내일 역시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마음먹기에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듦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면 그의 하루는 하루 종일 힘든 일뿐이겠지만, 기쁨으로 긍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낸다면 그의 하루는 온종일 기쁘고 긍정적인 하루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염려를, 걱정을 내팽개치고 탱자탱자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마인드를, 생각을 전환하여 기쁜 하루를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을 예시로 나눌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만드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힘들다고 울어버릇 하지 마라.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 SNS 등을 보면 나만 빼고 다들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내 삶을 비관하고 비교하며 더 큰 우울과 슬픔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찰리 채플린의 명언이 있습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누구든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그의 삶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SNS 더욱 행복한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많죠. 나만 뒤처진다 생각하면서 작은 슬픔에도 힘듦에도 쉽게 울어버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내성이 없어서 우는 만큼 계속해서 생성되게 됩니다. 눈물은 전염력이 강해서 나의 하루 전체를 눈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힘든 순간 그것을 버티는 멘탈 등은 전부 다르지만 각자 버틸 수 있을 만큼 울지 말고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울면 울수록 더욱 눈물이 날 상황이 많이 질 것이고, 웃으면 웃을수록 더욱 웃을 상황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눈물로, 슬픔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웃음으로, 기쁨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온전히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질 뿐입니다. 남들만큼 돈을 벌었다 생각해도 나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은 천지 삐까리이며, 그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고 일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려면 스스로 자족하는 삶,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돕는 삶을 살 때, 나 자신을 세우고 기쁨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걱정은 내일이면 사라지는 걱정이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걱정되는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죽을 것 같고 도저히 못 버틸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른 후 되돌아보면 왜 그런 걱정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올랐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입니다. 물론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로 인한 금리는 삶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출은 그의 신용이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됩니다. 저 또한 지나온 삶을 보면 집을 구하느라 받았던 대출들, 사업을 하느라 융통했던 자금들, 그 상환시기나 돌아오면 굉장히 불안하고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왜 그런 걱정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지나왔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박, 술 등에 중독되어 돈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런 걱정은 내일이면 혹은 몇 년 후에는 아무런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걱정으로 마치 내 삶이 끝났다고 좌절하고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걱정을 긍정적으로 변환하여 내 삶이 더 행복하고 밝아지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집을 장만한 것이야.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끝내는 웃게 될 거라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목표를 크게 3번 외치고 시작하라.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크게 3번 외치고 아침을 시작하라. 듣기만 해도 오글거리고 뭔가 낯간지러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우리의 말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뱉는 첫 마디가 에휴, 출근하기 싫다. 아, 힘들다. 더 자고 싶다. 이런 말이라면 그의 하루는 출근하기도 싫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대신에 일어나면서 나는 오늘 웃을 일만 생긴다.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한다. 등등 크게 외치면서 일어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쁘고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커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이것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흔히 이것을 확언이라고도 하는데 확언은 말 그대로 확신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뱉고 계속해서 되뇌이면 나의 삶이 나의 말대로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나는 한 달에 1억을 번다. 나는 오늘 매출이 2배 이상 뛴다. 등등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정리하고 일어나자마자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계속해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업을 해왔고 월급 개념이 아니었기에 더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왔죠. 물론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사치에 도달한 적도 많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경험한 적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었고 유튜브도 시작하여 구독자분들을 2,000분 이상 모으기도 하고 또 작은 모임이지만 강연도 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이고 오늘도 안 되겠지 라고 되뇌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하여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에 빠져서 내 모든 것을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업하지도 않고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이니 큰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목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외치고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월급을 받고 절반 이상을 저축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의 가치가 상승하여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넣는다. 라고 말이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되뇌이실 건가요? 아니면 가능해. 해보자 라고 되뇌이실 건가요? 어차피 말하는 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안 하느니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외쳐보십시오. 분명 추후에 이 영상에 들어와 댓글로 진짜 말한 대로 어느 정도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에 들어와서 댓글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루어졌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외치고 되뇌이겠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삶을 살아라. 대부분의 불행은, 슬픔은 대개 남들과 비교하면서 생깁니다. 옆집 누구는 새 차를 샀다는데, 친척 누구는 땅을 샀다는데, 동창 누구는 승진했다는데, 등등. 나와 상관도 없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 나의 슬픔을 극대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의 변화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시나요?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며 내 삶의 주체는 완전히 나여야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남들에게 휘둘리고 조종당하고 정말로 남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충분히 하루 3끼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죠.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 비도 밀리지 않고 내고 있을 것이며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한 집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20억씩 하는 집, 1억 이상 하는 차, 더 고소득의 직업? 물론 이것들은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소유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 수치만을 위해 살아와서 이루었다면 진짜 행복할까요? 자족함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100억짜리 집, 5억짜리 차에 또 미련을 두고 나는 왜 저게 없을까 라면서 우울해질 것입니다.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면 더 가지게 될 때 더욱 감사하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굶지 않고 편히 쉴 곳이 있다면 먼저 그것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살고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더 큰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더욱 기쁘고 감사한 하루를 살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슬픔 대신 기쁜 하루를 살아내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우면 우선 얼굴이 밝아집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할 것이며 생각지 못한 행운이 가득 넘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행운이나 복은 대부분 사회생활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게 되는데 항상 화나 있고 입꼬리와 눈꼬리가 내려가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항상 웃고 밝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가 기쁨과 긍정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복리가 되어 엄청나게 불어나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니 오늘 힘들다고 불안하다고 걱정하고 울어버릇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들어한다고 내일 그 힘듦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오늘 행복하고 기뻐한다면 내일 그 행복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잔잔한 물가 쉴만한 초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